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기습적으로 발사한 이후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북한은 때릴 주먹은 이미 갖고 있었는데 이제 말리를 보는 정찰 위성에 눈까지 생겼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니까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나선 신원식 국방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중대한 도발입니다.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으로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걸 반대했어요. 이러한 군사 합의조차도 안보를 정쟁화해서 이걸말로 우리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나머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예컨대 비유하면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초래되는 건 1원입니다. 1조 원의 이익이 있는데 이런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조약이나 선언 같은 경우를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깬 적이 있습니까? 먼저 깬 적은 없고 북한은 늘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동훈 교수님, 우리가 일부 효력을 어제 오후 3시부터 정지하니까 북한도 기다렸다는 듯이 9.19 군사합의 파기하자 이렇게 바로 맞받아쳤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9.19 군사협정을 사실상 파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그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효력 정지를 한 것이고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효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긴 것이죠. 그 군사합의의 1조 3항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분계선 일대라든지 이런 데서 비행금지구를 설정해서 감시 정찰을 못하도록 한 그런 조항만 일시적으로 효력 정지를 한 겁니다. 북한이 감시 정찰 위성을 발사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가 대응 조치를 한 거죠. 그 감시 정찰을 못하게 한 것은 사실상 우리의 눈을 가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거리 그 감시 정찰 자산은 우리가 많이 북한에 의해서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던 것을 우리가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북한이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때릴 수 있는 주먹에다가 감시할 수 있는 눈까지 갖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에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합의 전체를 파기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사실상 군사합의 조치를 우리가 그 효력정지하기 이전에 사실상 도발을 통해서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이 감시 정찰 자산을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고 앞으로 북한의 어떤 대응 여지에 따라서는 우리도 다시 이와 같은 감시 정찰 자산을 효력 정지를 풀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저렇게 파기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감시 정찰 활동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휴전선 부분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발했고 지난 5년간 3,000건이 넘는 위상의 위반을 북한이 저질렀는데 오늘 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이거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 아니냐. 안보를 정쟁으로 끌어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신원식 장관이 이번 효력 정지의 이익은 1조 원이면 손실은 1원이다. 정영진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저는 김 의원이 육군 대장 출신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9.19 군사합의는 잘못된 합의였어요. 왜냐하면 이 9.19 군사합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북한은 애당초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군 지피에 총격했죠. 무인기 띄웠죠. 가장 상징적인 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인데 그게 언제 있었습니까? 2020년 6월에 있었어요. 벌써 3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왜 야당은 이 9.19 군사합의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여기에 연연하는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나라의 안보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체면에 더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9.19 군사합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식 명칭은 뭐냐면요. 역사적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그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마치 치적인 것처럼 역사적인 치적인 것처럼 연연해 하다가 우리 안보에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가. 저는 당연히 그 폐지가 될 것이 제대로 폐지가 된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득은 1조 원이고 손실은 1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북풍이란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이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어제 저 발언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북풍 음모론이다, 안보 자해 발언이다. 설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그 안보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규탄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민주당으로서 저는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1997년도 대선에서 있었던 어떤 청풍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아마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당시보다 지금 벌써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훨씬 더 압도한다고 보고요. 어떤 지금은 이러한 어느 일당의 어느 정파의 어떤 이런 공작으로 어떤 청풍 사건이라든지 북풍이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만 이러한 그 안보를 정쟁화시킨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려를 표한 것 정도라고 보고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메시지를 민주당이 안 낸 건 아니지만 마치 우리 정부가 이 한반도 위기를 촉발시킨 거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 강하게 반박을 하고 비판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회 핵심 내용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